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최근 충남 주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충남 혁신도시 지정 안건을 원안 의결한 건데요.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정 절차만 남아 사실상 혁신도시 지정이 확정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충남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박노찬 사무처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충남 혁신도시 지정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충남 혁신도시 지정 안건을 원안 의결했는데 이 내용부터 먼저 좀 짚어볼까요? 네, 지난 8일 드디어 우리 충남이 우리 220만 도민들이 기대하던 혁신도시 지정이 바로 통과가 되었는데요. 네. 사실 이제 이 법안은 지난 9월 23일 국가균형발전위에서 통과하기로 했는데 그날 갑자기 안건이 이제 보류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좀 걱정했는데 실제로 이제 뒷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 많은 심사위원들이 충남에 굳이 이 혁신도시 지정을 해야 되느냐 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고 갑론을박을 하면서 사실은 그 다음 본회의조차도 이제 잡히지 않을 정도로 네. 그렇게 치열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이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지난 8일 날 단독 안건으로 드디어 상정이 되고 통과가 된 것입니다. 네. 이 과정들이 정말 그 손에 땀을 쥐게 해서요.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긴장하고 있었는데 네, 다행히 정말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인지 더 보람도 있고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혁신도시 지정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정 절차만 남은 거죠. 네네. 앞으로 좀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네, 사실 뭐 어찌 보면 요식행위인데요. 이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국토부로 이제 이 승인된 것을 넘기고 그러면 이제 국토부 장관이 관보에 이렇게 혁신도시가 지정이 된다라고 하는 네. 고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심사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고 네. 단순히 이제 고시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형식적인 절차라고 보고 지금 이제 알아보니까 아직 국토부의 그 국가균형발전위에서 이제 안건을 올리진 않았더라고요. 네. 자료를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국토부에 올리면 아마 국토부가 이달 안으로 관부에 고시를 하면서 지정이 결정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실 뭐 이렇게 결실을 맺기까지 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뭐 그동안 나와주셔서 또 말씀도 많이 해주셨는데 혁신도시 지정 추진을 시작하게 된 계기부터 뭐 그동안의 과정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뭐 이제 뭐 모든 분들이 아마 다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2005년 당시에 이제 세종시가 충남에 편입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중앙 정부와 지방의 이제 협약에 저희 충남이 제외가 된 거죠. 네. 그렇게 되면서 그 당시에 이제 혁신도시 지정이 되면서 수도권에 있는 153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하게 되는데요. 네. 단 하나도 저희 충남에 공공기관이 오지를 못했던 거죠. 네. 지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오히려 충남은 그런 이제 불이익을 당하면서 사실 이제 세종시 건설 과정에서 영기군 전체를 저희들이 이제 세종시에 편입을 시켰고 공주시에서도 이제 세계면 21개 마을, 21개 마을을 저희들이 내주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4만 명의 인구가 저희들이 이제 유출이 된 거죠. 그렇죠. 예, 거기에다가 이제 세종시가 건설이 되면서 사실은 이제 블랙홀 현상이 나오면서 저희 내포시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10만 인구를 목표로 설정을 했는데 네. 지금 현재 2만 5천 명 인구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세종시로 많이 인구들이 편입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다 이제 저희 지역 총 생산도 사실 25조 2천억 정말 엄청난 숫자인데요. 네. 25조 5천억이라고 하는 우리 지역 생산량도 감소가 하게 된 거죠. 예. 이제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제 모든 그 혁신도시들이 갖게 되는 그런 특혜들조차도 저희들은 얻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우리가 역차별을 당하는 그런 이제 과정들이었는데 네. 사실 좀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충청권의 정치인들이 이런 역차별과 이런 어려움들을 사실 진작에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그동안에 많은 시간 동안 그냥 지내온 것이 굉장히 좀 아쉬운 대목이긴 합니다. 네. 다행히 저희들이 이제 2017년도에 우리 충남도가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것을 이제 저희들이 해달라고 이제 요구를 네. 하게 된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노력이 시작됐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충남도와 시민사회가
그동안에 뭐 청와대, 국회, 총리실 굉장히 많이 저희들이 이제 방문을 하면서 네. 국회에서 이제 토론회도 하고 또 우리 220만 도민들 중에 무려 이제 100만 이상의 도민들이 서명을 해서 이제 저희들이 제출하기도 했고요. 그렇죠. 무려 이렇게 한 3년 이상을 저희 충남과 도민들이 정말 하나가 돼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많은 요구들을 했고 그러면서 마침내 이제 2019년도 10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충남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 경제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제 저희들 충남을 방문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또 이제 양승조 지사가 직접 이 혁신도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건의를 강력하게 했고 그 당시에 이제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긍정적인 답변을 해줍니다. 네. 이제 그래서 사실은 행정부가 그동안에는 굉장히 이 혁신도시에 대해서 미뤄오고 꺼려했어요. 네. 그런데 대통령께서 이제 긍정적인 답변을 한 후에 굉장히 반전이 되면서 분위기가 이제 긍정적으로 흘러갔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들이 총선을 불과 얼마 놔두지 않고 올해 3월 6일 그러니까 4월 달에 총선이니까 불과 한 달 정도 남겨두지도 않은 네. 그런 사이인데 그때 이제 국가 균형 발전 특별법이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고 지난 7월 10일 저희들이 이제 충남도가 혁신도시 지정을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8일 날 통과를 하게 된 거죠. 아 정말 많은 네. 과정들이 그동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정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다 보니까 정말 그때까지 저희가 뭐 얘기 나눴던 것까지 그림이 쫙 그려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또 뭐 행정이나 지역 정치인들의 역할도 정말 중요하긴 했지만 지난 몇 년간 사실 충남 도민들이 힘을 모아서 이렇게 함께 했다는 점도 큰 의미를 갖는데 범도민 대책위를 꾸려서 서명 운동까지 같이 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되돌아보면 어떻게 저걸 우리가 해냈지?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이제 이 혁신도시 지정에 대해서 행정은 행정대로 또 시민사회는 시민사회대로 이렇게 별개로 좀 움직였던 각계전투죠. 그렇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던 중에 이제 2019년도 초에 이거 협업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의견들이 있으면서 저희들이 이제 8월 13일입니다. 네. 그날 이제 저희들이 한 300여 개 시민단체들이 이제 모여서 저희들이 이제 범도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제 발족식을 갖게 되면서 네. 본격적인 이제 움직임을 가속화했고요. 그러면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와 함께 뭐 청와대, 국회, 뭐 국무총리실 굉장히 다양한 곳을 이제 저희들이 방문을 하면서 면담도 하고 또 토론회도 진행을 하면서 이런 분위기들을 좀 모아갔습니다. 네.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 지역 안에서는 15개 시군별로 이제 저희 단체들이 이제 서명 운동을 적극적으로 이제 전개를 그렇죠. 했습니다. 네. 마침내 그래서 이제 10월 31일 저희들이 이제 100만 서명 운동을 저희들이 마무리하고 이제 제출하는 기념 행사를 좀 갖게 됐습니다. 말이 100만 서명인지 정말 그동안에 그 서명에 대한 과정들을 보면요. 저희들이 명절 때면 이제 우리 고향에 오시는 방문객들에게 기차역, 버스터미널 막 오가면서 저희들이 받고 모든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제 그 관련 그렇죠. 단체들이 네. 가서 또 서명을 받고 학교에서부터 뭐 아이들까지 서명을 정말 해주고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도민들이 적극 나서줬고요. 또 그런 힘들이 모아졌기 때문에 또 100만 서명 운동이 가능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혁신도시가 단순히 지정이라고 하는 이 성과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도민들이 정말 하나가 돼서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면 할 수 있구나 이런 자신감도 갖고 네. 또 우리 충남 도민으로서의 어떤 자긍심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이 지정이라는 것과 오히려 더 그 큰 이상의 의미와 성과가 되지 않았나 저희들은 네. 또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행정과 시민사회 또 우리 지방정부와 지방정부의 연대와 협업 이런 것들이 함께 모여서 협치를 했고 그런 협치들이 얻어낸 그 연대의 결과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소중하게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지역의 뭐 견제나 경쟁 등도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죠. 이제는 그동안에 이제 혁신도시 지정이 대전과 충남만 제외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1차 공공기관 이전에 10개의 지자체가 응모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153개의 공공기관이 1차로 내려오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저희 충남과 대전까지 이제 합류를 했기 때문에 네. 공공기관 이제 시즌 2가 본격화되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굉장한 경쟁과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네.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또 이 혁신도시 지정은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인 만큼 충남도가 좀 차별화된 전략을 가지고 주도권을 갖는 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이제 정부가 혁신도시를 왜 추진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혁신도시의 본래 취지는 이제 과밀화된 어떤 수도권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고 네. 그동안에 이제 집중화가 되면서 지방이 굉장히 많이 죽어갔기 때문에 이런 지방에 소멸되고 있는 지방의 문제들을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그 지역의 특성화된 어떤 발전의 전략들을 도모해서 네. 좀 성장을 시킬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을 유치해서 산학연이라고 하는 이 클래스들을 통해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한다라고 하는 이 분권 지역 발전 전략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 충남의 전략에 맞는 우리 충남의 비전을 담을 수 있는 특성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고민을 하면서 이제 발굴하고 그럼 이제 그런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공공기관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총력을 더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충남도의 이 혁신도시 지정 관련 사업이나 정책 추진 계획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아직까지 사실 이제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뚜렷한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아마 내년에 지방선거 이제 서울이라고 하는 굉장히 상징적인 우리나라의 그 보궐선거가 그렇죠. 지금 서울에서 네. 치러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 민심에 대한 것도 이제 아마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선거가 끝나고 대선 그 사이에 아마 이제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되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예측들이 지금 사실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시기적인 문제지 이게 공공기관을 안 하는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숨고르기가 들어간 건 분명한데 이 과정에서 이제 저희들이 좀 더 신속하고 확실하게 이런 이제 공공기관이 이전될 수 있도록 우리 충청권이 좀 더 연대해서 우리 중앙정부가 공공기관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이제 요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제 그동안에 저희들이 혁신도시 지정에서 좀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지방정부들이 서로의 입장만 가지고 연대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네. 오히려 이제 저희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을 반대하는 기류까지 나오고 일부 지자체와 정치인들은 사실 뭐 선언까지 하고 언론에 굉장히 뭐 그런 반대 입장들도 많이 보이고 있는데 네. 사실은 이 혁신도시라고 하는 게 우리 지방을 살리기 위한 거고 이 지방의 모든 지자체들이 함께 연대하고 함께 협치해서 중앙정부로부터 더 많이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시즌2에 중앙정부가 공공기관을 좀 더 이전할 수 있도록 모두의 연대가 필요하다. 네. 단순히 충청권의 연대가 아니고 저는 중앙정부에게 더 많은 공공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모든 전국의 지방자치들이 요구할 수 있는 연대의 틀이 마련돼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 이제 저희 충남이 저는 그 중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동안에도 우리가 충청권의 그 중심이 돼서 사실 중앙정부의 혁신도시 지정을 굉장히 강하게 밀고 요구하고 네. 했던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이런 경험들을 살려서 우리가 지방의 어떤 연대체를 좀 만들 수 있는 구심체가 돼서 혁신도시 지정에 대해서 좀 힘있게 좀 나가는 노력들이 일차적으로 있어야 되겠고요. 안으로는 이제 우리 충남도가 면밀하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 충남 내부의 그 특성화된 전략이 무엇인지 공공기관의 특성들을 우리가 어떻게 맞춰서 살려나갈 건지를 이제 우리가 점검하고 네. 보완하는 노력들이 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제 지난 기자회견에서 이제 양승조 지사께서 이미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것들을 좀 파악하고 그런 공공기관들이 이제 충남이 이전할 경우 충남도가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하는 어떤 네. 나름대로의 어떤 로드맵과 매뉴얼을 좀 준비를 했다 이렇게 표현을 자신감 있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이런 준비된 제도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보완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예산들까지도 좀 저희들이 분석해서 안배하는 네. 이런 노력들이 함께 진행되어야 저희들이 신속하게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힘 있는 좀 추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서 좀 어떤 전략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우리 충남도의 미래 먹거리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공공기관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네. 들고요. 충남은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의 무려 4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도 5.1%를 저희들이 차지하고 있고, 또 우리 수소연료 전지 분야라든지 아니면 석유화학 산업도 저희 충남이 굉장히 선도적이고 또 많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네.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산업들과 매칭할 수 있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산업군, 공공기관 그 기능군을 저희들이 네. 이제 발굴해서 더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저희 충남은 이제 해양수산 분야가 전남에 이어서 저희가 두 번째로 규모가 큽니다. 네. 그래서 이런 해양수산 분야, 또 축산업 분야는 저희 충남이 전국에 1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비중을 크기 때문에 이런 분야와 좀 연관해서 우리 충남 산업이 좀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공공기관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전략을 좀 세워야 될 걸로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기능군의 공공기관과 함께 그 대학 또 어떤 기업 간의 이제 클러스터 이런 것들이 좀 빨리 조정이 돼서 혁신도시가 본래 추구하고 있는 지방의 선순환적 어떤 그 경제 체제 네.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런 잠재력을 살릴 수 있는 이제 그 노력이 돼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충남은 굉장히 잠재력이 있는 지역이다라고 저는 스스로 한번 평가를 해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준비들을 하면서 충남도가 이전 예상이 되는 지금 현재 한 120개 정도의 공공기관들이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그 공공기관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내부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네. 했는데 많은 공공기관들이 충남을 선호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는데, 왜 그러냐면 수도권과의 거리가 짧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세종시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업무에 대한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걸로 판단을 하고 있어서 네. 이런 장점들을 그 공공기관이나 또 우리 중앙정부에 좀 어필할 수 있도록 좀 더 논리를 체계화해서 좀 제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 우리가 그 남북 축으로의 어떤 발전 전략이었다면 동서 발전 축에서 우리 충남이 핵심이 돼서 동서 발전 축으로의 성장 전략, 우리 국토의 그 발전 전략을 세우는 중심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전략을 자신 있게 좀 보여줄 수 있는 좀 그런 계기가 좀 돼야 거기에 관련된 많은 공공기관들을 네. 더 유치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혁신도시 지정이 이 충남도 내의 불균형 발전 등을 좀 심화를 시켜서 지역 갈등이 되는 건 아닐까, 좀 이런 우려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도내 균형 발전을 위한 대책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제 그동안에 혁신도시가 지정이 돼서 많은 공공기관들이 내려갔는데 실제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네. 아마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공공기관들이 유치된 그 지역들도 일종의 빨대 효과죠. 또 다른 그 지역 내에 어떤 불균형이 심화되기도 했고, 네. 이제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나타난 걸로 알고 있는데, 다행히 저희 충남 같은 경우에는 새로 혁신도시를 조성을 해서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게 아니고 우리 내포시라고 하는 기존에 조성된 그 도시에 네.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이런 문제는 조금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희 이제 내포에 혁신도시가 이제 지정이 되고 공공기관이 유치가 되면 우리 지역의 충남 도내의 그 또 다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들이 15시군에 좀 안배될 수 있는 노력도 저는 한편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것과 함께 우리 충남이 지역 내의 자체적인 어떤 그 국가 균형 발전과 더불어서 우리 도내의 균형 발전 전략을 네. 좀 더 확대해서 남부권에 우리 소외되고 어려워지는 어떤 이 지역들에게 좀 더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과 예산이 좀 투입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지원책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은 충남 혁신도시 지정 이슈로 충남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박노찬 사무처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